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로소득은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지 않는데요. 근로소득에서는 비과세 항목 쪽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근로소득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부 등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 공제 또는 특별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 징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수당, 상여 해당이 되고요. 법인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 등에 따라 상여를 받는 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상여로 인정이 되고요.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종업원 등의 또는 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 보상금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또 있습니다. 경조금, 사회통념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식에 가서 내는 돈 아니면 상갓집에 가서 내는 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원이 조합원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 우리 사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보통 경영참가 방법으로 간접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좀 참가해라 애정을 가져라 라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그 나중에 보면 그 경영참가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 보장성 보험 70만 원 이하의 금액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받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는 교육훈련비 종업원을 출퇴근 시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보통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일부 차량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우리가 기숙사 제공도 있죠. 사내 근로복지금으로 근로자나 근로자 자녀가 받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지원 같은 거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여기다 별표 3개 해주시고요.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우선은 식사대부터 먼저 볼까요? 비과세 한도는 식사대는 전에 식사대 월 10만 원 돼 있는데 고치겠습니다.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대 모두 지급하면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전액 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월 20만 원 금액 내에서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 식사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얘도 월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 및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상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장이라든가 여비를 출장을 할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 여비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 이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변경이 됐습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작성할 때 오타가 났던 것 같아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출산 보육수당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바꿔주시고요.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여기도 별표 한번 해볼까요? 월정급여 여기다 쓸게요. 월정급여 210만 원. 그 다음에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변경이 돼서 직전연도 총급여 여기 있네요.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연간
총 240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이거 월 20만 원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0만 원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월로 나누면 월 20만 원씩 되지 않겠냐 하는 지문을 봤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근로소득이 있죠. 국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은 외국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보수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외항 선박 및 국외 현장. 그러니까 외항 선박 및 국외 건설 현장. 건설은 얼마? 그쵸,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좀 거기 비과세를 더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도 있고요. 이건 700만 원씩 가능하죠. 일 숙직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라는 것도 있는데 연구보조비도 20만 원이죠. 월 2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식사대 20만 원으로 바꿨고요. 출산 보육수당 2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다 나오지는 않는데 이 내용을 갖다 기억을 해줘야 그 금액과 내용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건 식사대와 운전보조금과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인데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나중에 인사정보 등록 실기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정급여 나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란 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라는 걸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세율이 나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하게 되면 그 세액공제 및 감면에는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를 더하게 되면 총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도 중간 예납이라든가 원천징수 세액이라든가 예정 납부세액 있죠. 그 다음에 수시세액 같은 거. 즉 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근로소득 계산은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되는데 보통은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일부 대부분은 표도 아마 교과서마다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제 금액을 보시면 750만 원 더하기 총급여액에서 1,500만 원을 뺀 것에다가 15%를 곱해서 그 나온 금액을 더해줘서 공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인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원천징수 세율 6%, 근로소득 세액 공제 55%로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은 1급여액 빼기 15만 원 곱하기 6%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구했잖아요. 여기서 구한 금액을 뒤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50% 곱하기 근로일수 해가지고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산식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나중에 제가 빠르게 구하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 2.7%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 1급여액에서 15만 원을 뺀 곳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19만 원에서 15만 원을 뺐다. 만약에 내가 1급여액을 19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가 나요? 여기서 4만 원 나오겠죠.
4만 원에다가 곱하기 6% 합니다. 6%를 해볼까요?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400원 나옵니다. 2,400원이 나오면 2,400원 곱하기 여기 1-55% 곱하기 근로일수 해주시면 결국에는 여기가 뭐예요? 2,400원에다가 55%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1,320원입니다. 1,320원이기 때문에 1-55%는 뭐냐면 2,400원에서 1,320원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80원 나오죠. 1,080원 나오게 됩니다. 1,08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되고 여기다가 근로일수 곱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19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4만 원 나오죠. 4만 원 곱하기 0.027 하면 됩니다. 4만 원 곱하기 0.027 하면 얼마가 될까요? 270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원당 270원 곱하기 4 하면 0, 4, 7은 28, 4, 2, 8, 1080원 나오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이 공식을 다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그죠? 15만 원 한 다음 0.27%를 곱해도 된다라고 빠른 계산식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갖다가 아예 지금처럼 수식을 물어볼 때는 원천으로 계산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빠르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밑에 있는 가로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없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중간에 연말정산 들어가기 전에 끊었거든요. 아마 2급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는 연말정산 들어갈 텐데요. 이 다음에 나온 내용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